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튜브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냥 쉬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부산 하늘에 지금 구름이 좀 많이 끼어가 있는데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아무튼 7월 마지막 날이죠. 뭐 그리고 또 일주일간은 또 우리 토끼양 휴가고 뭐 이래저래 뭐 많이 뭐 시끄럽기도 합니다 지금. 뭐 근데 뭐 별건 아니고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 사그라들 일들이죠. 오늘 제목 여론 조작 그 메커니즘을 밝힌다. 저 뭡니까 그 이틀 전인가 사흘 전인가 그 무슨 저기 몇 군데서 보도가 나왔죠. 뭐 지지율이 하락해가지고 뭐 미국에 짐됐다 뭐 하면서 그 조금 전에 보니까 저 뭡니까 그 소위 보수라고 하는 것들 그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저기 토끼형 싫어하는 뭐 홍판표 빠는 애들 내지는 또 뭐 그냥 개소리쳐 씹으리는 황장순이 하는 이런 애들이 또 그 기사를 또 연결해 가지고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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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이제 막뭐 뭐 윤석열이 뭐 저기 짐된다고 한다 막 또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밑에 댓글을 보면 이제 또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족속들은 진짜 그냥 이재명 치하에서 사는 게 딱 맞는 거는 맞아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가고 변해도 그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개선의 여지는 없어. 그 이제 그건 차차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 이제 이재명 법카 관련자 사망 이제 여기 이제 입장 표명을 안 하다가 어제 어제 얘기한 거죠 이게. 무당의 나라 되어서 그런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다. 검경 강압 수사 견디지 못해 돌아가신 거다. 뭐 이런 개소리를 쳐씹으리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 뭐 어차피 뭐 이 새끼야 뭐 원래부터 이랬던 새끼니까 뭐 새롭거나 뭐 하진 않죠. 또 뭐 새롭거나 하진 않는데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재명 같은 새끼는 절대로 뭡니까 이 정치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명확하죠 여기서도. 이때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만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뭡니까 사람 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뭐 회의에 참석한 사진이라든지 뭐 또 어디 저기 뭡니까 뭐 판문점인가 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도 그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논쟁을 붙여요. 논쟁을 논란이 되게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논쟁이 되면 또 개돼지들은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하죠. 버러지들은. 한동훈이도 그랬지 않습니까? 2 더하기 2가 4다. 이걸로 논쟁을 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표현을 빌리자면 여자를 데려다 놓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남자라는 의견이 51%, 여자라는 의견이 40% 이렇게 나오니까 봐라 남자 아니냐고, 남자 맞잖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개돼지 정도의 지능만 있어도 이건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논쟁거리가 돼, 논쟁거리가. 모를 수도 있다고. 어, 그래서 정말, 어, 이, 뭡니까, 그, 상식이나 논리나 합리성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그 족속들이 맞아요, 진짜.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능이 필요합니까? 아니, 이게 상식이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합니까? 아, 합리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믿는 사람이 일단 이재명을 찍은 한 40, 한 4, 5% 정도는 이걸 믿는다는 얘기고요. 아니, 나머지 뭐 55%가 이걸 안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능이 있고 상식이 있고 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또 반대 상황에서는 이쪽에 있는 또 한 뭐 40% 정도는 최소 40% 정도는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아니, 그리고 보세요.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했던, 아니, 딱 한 번 저기 불러다가 조사했다고 하죠. 그리고 경찰에서도 뭐 더 이상 소환하거나 할 계획도 없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재명의 이런 모습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 거라는 거는 명약관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옥이죠, 지옥. 근데 그 지옥에 살면서도 지옥인 줄 모를 거야. 최소한 한 70% 정도는. 제가 장담을 하건데. 그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주변에서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뭐 사라지고 막 하는데도 매달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주면 그 감사히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지지율 70%, 80% 나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여론조사 나오는 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기 우리 토끼형 지지율이 28%밖에 안 나온다는 그게 그걸 증명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28%로 어차피 또 뭐 만약에 또 뭐 다음 주 돼서 또 조사를 하면 좀 더 빠질 겁니다 아마 한 25% 이렇게.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그래 뭐 30%나 보면 나머지 70%가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언론이 아니고 어쨌든 뭐 언론이라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부안해동 한다는 얘기잖아. 부안해동. 단지 좀 더 빠르냐 느리냐의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차이일 뿐이라는 거. 그럼 아마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 70% 정도는 고개 끄덕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이 저 대선 때 그 캠프에 뭐 무당이고 뭐고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때 그것도 했죠. 그 오살이라고 했습니까? 그거 모형 만들어 놓고 막 찌르는 거 그런 짓까지 했던 놈이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전 거는 다 까먹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에서 여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죠. 대응을.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전부 우리 토끼형 팔아가지고 그 호가호위 할 생각만 하고 쓰레 같은 것들. 그리고 어제그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찾아봤죠. 근데 진짜 거의 뭐 진짜 깡패 수준이지만 깡패 수준, 깡패 수준. 김의겸이 막 뭐 말도 안 되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까지 얼마나 저 빨갱이 새끼들이 그리고 이 언론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조작질을 했는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주치 폭력이라 해가지고 막 김의겸이도 그렇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유병호 같은 그런 정도의 강단이 되니까 이게 뭡니까 반격이 되는 겁니다. 반격이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뭐 어디 저기 국민의힘이나 기존의 그 뭡니까 그 정권에서 발탁됐던 어떤 장차관들이나 이런 그 정도의 그 인물들로 빨갱이들이 그렇게 공세를 펼친다고 했을 때 극복해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그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보면 날 겁니다. 그 유병호 같은 이런 정도 아니면 또 한동훈이 같은 정도 이상민이 정도가 되니까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때도 그렇고 유병호 사무총장 때도 그렇지만 저거들 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질문 안 했다고. 그럼 이 새끼들 딱 그 뭡니까 수법은 딱 뻔하잖아요. 할 말만 계속 해놔놓고 시간 다 가게 만들어 놓고 답변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런 게 먹혔다니까. 그 국민의힘 같은 그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제목도 이건 오보라고 항변 이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좀 더 크게 이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더 앞에다 내놔놓고 이것도 어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론 조작하는 하나의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늘 말씀드리듯이 일반 사람들은 안에 내용 안 읽습니다. 제목만 읽지. 그리고 댓글을 보죠. 제목만 보고 댓글을 보죠. 그럼 댓글에다가 만약에 그래 오보라고 항변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댓글들이 쭉 달리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맞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조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해도 지금 언론에서 이딴 식으로 제목을 뽑고 하면 충분히 왜곡되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 이전 같은 경우였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때는 그냥 이 빨갱이들이 하는 말이 그냥 진실로 받아들여졌다니까. 이런 걸 보고 느끼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참 뭐 그걸 기대하기는 이미 늦었죠. 완전히 물갈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다음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될 겁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막 혼란스럽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좀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참 그런데 힘들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유튜브를 하는 놈들 중에 뭐 홍철기라든가 박완석이라든가 이런 놈들의 그 뭡니까 그 우리 토끼형에 대한 어떤 그 본심을 저는 의심을 안 해요. 본심을 의심하진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들은 저는 솔직히 본심을 좀 의심을 합니다. 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의심을 하고 있죠. 배승희 같은 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래 뭐 씨발 그 둘이가 그래 뭐 신의 한수 출신이라니까 그 본성이 어딜 가겠습니까마는 제목 썸네일을 좀 차분하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이 압수수색만 하면 이재명 감옥 간다. 또 문재인이 뭐 하면 문재인을 빨리 소환해야 소환해야 된다는 둥 부엉이 바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선동 아닙니까? 선동. 어제까지도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선동을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곧 감옥 간다 했는데 계속 안 가잖아. 그러니까 지친다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따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지지율이 제가 말씀드리지 90% 이상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말씀드리지 모집단을 약간 자기들 쪽으로 유리하게 모집단을 조금 더 뽑고 질문을 좀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토끼 형한테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많이
선택해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그런 것 정도. 그렇게 따졌을 때 그건 몇 프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만약에 객관적으로 만약에 이런 조사를 하더라도 30% 초반,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 35%그 이상은 절대 안 나오는 게 맞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 소위 보수라고 하면서 스피커를 자처한다는 새끼들이 중심을 잡고 좀 해줘야 그나마 35% 정도가 굳건하게 유지가 될 건데 온통 똥분탕을 치니까 그 20%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20%대로 무너진 거는 종편이나 조중동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수 우파들, 너희들 그 부안해동하는 너희들 그 버러지 같은 것들 책임이라고. 그리고 감사원 뭐 1급 출퇴직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물으니까 압력을 넣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다고. 그분들이 알아서 결정한 거라고. 그래 이제 기본이 틀어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거다. 문재인 정권 전방위 감사의 실세 사무총장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실세는 아니다. 제가 근무하는 방식은 MB 정부 때나 지금이나 정권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다. 평생 제가 누가 시킨다고 뭐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한 적 없다. 그간 감사원은 연도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무능하고 그 이제 연도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근데 이거 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나는 얘기죠. 이게 무능하고 부패 세력들이 조직의 주인이 돼 있었다. 아주 그냥 대놔놓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당에서는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빨갱이들이 의도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제 이 양반을 보면서 야 그러니까 딱 감사원에는 딱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는 그래 뭐 뭡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결정한 거다. 그런데 스타일을 보니까 물론 알아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진짜 아예 그냥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차피 얘들은 빨갱이하고 결탁이 돼 있는 놈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깨끗한 놈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뭐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런 어떤 식구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록은 동색이고 뭐 유유상종이고 뭐 끼리끼리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한 짓을 많이 하는 놈들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 부정한 짓을 거의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부정한 짓을 하는 놈들 사이에 끼어서 생활은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상혁이 감사하고 있고 전현희도 뭐 근태 관련해서 지금 감사에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
뭐라고 합니까? 저, 뭐 표적 감사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툭 깔아놓고 얘기하면 표적 감사는 맞지? 표적 감사는. 그나저나 그 전현희 그녀는 근태가 그 개판이 오후에 출근했다는데 도대체 뭔 짓을 하다가 제가 듣기에 그냥 그 남편이 저기 판사였는데 뭐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외롭나? 뭐 원래 그쪽 출신들이 다 그런 거는 아주 민감하긴 하죠. 많이 외로워서 좀 달래느라고 그러나? 외로워 마세요, 외로워 마세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니, 그게 왜냐면, 그년도 인터뷰하는 저기, 나빤대기를 봤더니, 아니, 뭘 많이 치발라고, 뭐, 뭘 하는지, 얼굴이 좀 탱글탱글해 보이더라고요. 뭐, 보톡스를 맞는지, 뭘 하는지, 그, 그 나이 돼가지고, 거짓해가 뭐 할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너무 외롭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감사 착수. 그리고 이제, 최재인가 걔가 발언을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크게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보면, 최재가 문재인이가 임명한 놈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1월인가부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는 감사원이 문재인 때 문재인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 이 의미도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유병호 스타일 딱 보세요. 솔직히 최재가 따위가 그 감사원장인 으로서의 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딱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체격도 그렇고 이종 격투기 선수였다고. 아이고 씨. 딱 보니까 그래 딱 자리만 딱 앉으면 일단 예를 들어서 미간을 살짝 찌푸리기만 해도 다들 쫄아가지고 그럴 것 같지 않던가요,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사람은 어디서 그런 깡패를 데리고 왔. 와, 나 진짜. 우리 토끼 형 진짜 참. 하여튼. 정말. 그리고 이제 아까 지지율 얘기했죠. 세계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일은 안 하고 정치만 한다. TK는 왜 윤에게 등 돌렸나? 윤 대통령 긍정평가 40, 부정평가 47. 팬덤 부재한 윤 대통령이 쉽게 등 돌리는 TK 시민들. 아니 팬덤이고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첫 시부리는 그 새끼들 때문이라니까. 그 새끼들. 그러니까 보세요.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정치만 하더구만. 그러니 누가 지지를 하나? 이게 다 이 새끼들 때문이라니까. 유튜브 하는 그 개새끼들 때문이라니까. 지금 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 옮긴 거.
그 다음에 그 출근길 문답하는 거, 이거 두 개만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두 개만으로도 이전 대통령들의 업적을 수십 배 뛰어넘는 거예요. 수십 배. 그 얘기했잖아. 청와대 씨발 갔다 온 사람 90%가 개방 잘했다고 한다고. 그런데 이 개새끼들이 똥문탕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만 있습니까? 또 그 뭡니까? 제가 얘기했던 관사업 선거. 또 공공기관 개혁하는 거. 지금 금리가 엄청 올라야 되는데도 지금 금감원장이 은행에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통지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만약에 통지 안 하고 그냥 내비뒀으면 아마 은행 그 대출금리 엄청나게 올랐을걸요 아마? 지금보다 몇 프로는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금감원장이 그랬잖아. 예대마진 격차가 너무 크다고. 그 한 소리 해놓으니까 은행에서 지금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느라고. 계속 쪼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 종편이나 이런 새끼들이 어차피 저기 우리 토끼 형한테 적폐라고 찍혔으니까 그런 거 그렇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하는 새끼들이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대부분 소위 특히 보수파라고 하는 특히 요 TK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 황장수 뭐 그런 거 아니면 성창경이 그 기사 읽어주는 거 그 보고 듣고 있다니까 아저씨들. 그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 가장 많이 보는 게 지금 유튜브인데, 그 스피커라고 자처하는 새끼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하면 이 새끼들이 진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계속하면 딱 40%는 지금 고정이에요. 고정. 40%는 최소 40%는 고정이라고. 지금 우리 토끼 형이 하는 일 자체가 지지율을 올릴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 공공기관 혁신한다는데 씨발 그래 어떤 놈이 좋아하냐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지지율 40%의 그 근원이, 가장 큰 근원이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들 혜택 많이 주고 그냥 돈 풀어가지고 뭐 3040, 2030 그 저 흔히 말하는 맘충이들한테 매달 애 낳았다고 뭐 20만 원씩 주고 막 이게 그 근본이라고. 근본.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거 하면 나라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모든 욕먹을 때 각오하고 지금 토끼 형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씨발놈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도와줘야. 이 개촉 같은 새끼들. 그런데 씨발놈들이 자리 안 준다고 족같네 씨발 하면서 똥분탕이나 치고 있고, 어떤 새끼는 허구한 날 줄리 쳐 씨부리고 있고, 이 족같은 새끼들 진짜. 그게 아니더라도 씨발 썸네일에다가 이재명 곧 구속된다고 감옥 간다고 그런 개소리나 쳐 씨부린 새끼들. 그러니까 씨발 그래 당연히 씨발 그래 20%대로 무너지지. 그 이게 얘기하잖아. 일하라고 그 일 존나 하고 있다니까. 지금 2개월 반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배를 넘어서 씨발 이전 정권
그 긍정적인 잘했던 정책 다 합치더라도 그거 100배 뛰어넘었어요, 시발. 어느 누가 공공기관이 그 혁신할 거라고 이 칼된 정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럼 경북의 한 지자체장은 최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부터 이거 봐, 이거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용, 오르는 물가 등을 돌린 지지자들이 많다. 대구와 경북 시민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지질 거라는 믿음은 위험한 발상. 원래 병신아 그런 생각도 안 했어, 씨발라마. 그리고 이 씹새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새끼도 어차피 아유 이 진짜 아유 버러지 같은 것들 씨발. 그리고 이게 그래 이게 봐 인사가 21% 아니 인사가 22%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막말로 그 일반 사람들이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내각 인사에 대해서 이때까지 문제 삼은 적이 있었어요? 문제 삼은 적 없잖아. 그래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금 유튜브 하는 그 개새끼들 때문이라니까. 최병묵이, 성창경이, 문갑식이, 뭐 고성국이 그 외에 뭐 많잖아. 뭐 고영신이니 뭐 이런 개쓰레기 새끼들 다 진성훈이 이 개새끼들 때문이잖아요 이게. 이 개새끼들 저한테 자리 안 주니까 허구한 날 뭐 인사를 뭐 잘못했네 어쩌니 저 씨부리고 그런 얘기들만 씨발 눈만 뜨면 들으니까 이제 족도 모르는 이 영감 할매들이 뭐 당연히 잘못하고 있네. 그 지지하냐고 하면은 지지 안 한다고 하지. 그리고 아니 소통 미 6%. 야, 참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은 8%. 이봐 경찰국 신설 4%. 요즘에 한 번씩 그 경찰 관련한 뉴스 들어보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 거라는 느낌들 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틀 전인가 그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그 인천에선가 한 여대생인가가 20대 뭐 회사를 다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 그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더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저 서울로 가서 하라고 하면서 그 쫓아냈대요. 그리고 뭐 한 번씩 그 한문철 TV 같은 거 보면 교통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거 그런 거 보고 들으면 여러분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딴 새끼들한테 수사권을 전부 다 넘겨주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고소장 접수하러 가면 그 일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말했잖아요. 그 어디 씨발 동네 그 저기 노래방에 가가지고 약간 시비가 붙었는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피해자인데 씨발 경찰에서 나보고 가해자라고 출석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씨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허구한 날 불러다가 와서 경찰서 출두하라고. 회사를 출근을 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경찰에 출두하라고.
이런 일이 저기 제가 그냥 뭐 개소리쳐 씹으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경찰 쪽에서는 뭐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또 일 처리하는 그런 것들 한번 보라니까. 그런 새끼들한테 수사권을 다 넘겨줘. 그건 진짜 지옥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딴 새끼들한테 수사권이 다 넘어가면 그 정치하는 새끼들하고 소위 기득권, 이권 카르텔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수사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기득권이나 이 정치권은 검사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경찰은 실력이 좆도 없잖아. 그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경찰은 자기들 손 못 대는 걸 아니까 검수한박 했던 거야. 저기 한동훈이도 얘기했잖아요. 깡패들이 지금 설치고 있다고. 기업가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있다고. 그걸 씨발 쌍방울 얘기한 거지. 이재명이 겨냥해서. 그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딱 눈에 딱 뭡니까 그 가시권에 들어오잖아요. 가시권에. 그래 보수 우파라는 새끼들 너희들은 그래 이런 세상 원하냐고. 지금 만에 하나라도 이런 세상을 원치 않는다면 누가 뭐라 해도 씨발 참. 참. 그리고 이런 것도 보세요.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어찌 보면 기득권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돼요. 뭐냐면 보시면 이래 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들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난리 아니에요. 지금 찬반이 팽팽하다는 둥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 이 정교조니 뭐 이런 새끼들이 뭐 안 된다 막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유치원 어린이집 당연히 싫지 씨발. 장사를 못하게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가 그래 보수고 우파고 씨발 하면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 갖고도 또 욕하는 새끼도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김인철이가 참 됐었어야 되는데 이 박순애 아줌마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강단 있게 밀어붙일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인철 이 양반이 필요했던 게 맞았어. 이 양반 딱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지금의 이상민이하고 딱 같은 스타일. 그 정호영이도 마찬가지야. 정호영이도. 이 둘이
참 아쉽긴 하죠. 이거 보세요. 뭐 장애인 교육 지원 강화 방안으로 2026년까지 특수학교 3개교를 신설하고 다문화 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학급 400만 원 4개, 탈북 학생 대상 맞춤형 멘토링 제공.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 이거는 진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어떤 정권에서도 감히 함부로 손 못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지를 까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 손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욕을 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이. 자리 안 준다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리고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래 이걸 이틀 전인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그 어디 그 빨갱이 새날인가 그어서 이제 썸네일에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 언론에서 뭐 벌써 침됐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의심을 했냐면 아 그 미국에도 이제 그 빨갱이들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바이든 왔을 때 5월달에 그 저기 백악관 출입기자 따라온 년 중에 한 년이 그 뭡니까 그 뭐 여성하고 뭐 이게 여성을 너무 저기 차별한 거 아니냐 막 그 질문한 그년 대표적인 저기 빨갱이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그 기자가 기사를 썼겠거니 그리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그 많습니다. 전 세계에 뭐 프랑스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5월달에 그 바이든 수행해 왔던 그 한국 출신의 그 꼴패미년 그런 애들 많이 지금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썼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일단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보시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검찰을 위한 검찰 정부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 임명권을 남용해. 이게 정확하게 뭐 번역을 한 건지는 일단 차치하고 남용을 해. 임명권을 남용한 거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이런 단어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일단 냄새가 풍기잖아요. 대통령 직무 시 통일부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고위직에 전문성 역량 등이 없는 여기도 봐. 전문성도 없고 역량이 없는 전형직 검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이것도 냄새 나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정확한 엄청나게 사정이 밝거나 뭐 저기 우리 토끼 형한테 좀 반감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미국 기자라면 미국 출신의 미국 기자라면 이런 식으로 용어를 선택하진 않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중에 저기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거 제가 이제 이 기사 말미에 나오는데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 미국이나 뭐 그 외에 그 유럽이든 외국에서 이 분석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다시피 남용하고 전문성 역량이 없는 대거 이용했다. 이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계속 읽어볼까요?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다음 날 나온 음주 의혹 보세요. 이 빨갱이들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쳐 씹으리 이미 이게는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음주 의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책회의 대신 머더 축제 참석. 북대서양 조약기구 출장에 부인 친구 동행. 이봐, 딱 이거 빨갱이들 프레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 기사를 쓴 거 아니에요. 빨갱이들 프레임. 매체는 윤 대통령의 국민과 군 등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해. 군대? 이보세요. 군대가 왜 나와 여기서? 아니 경찰이면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경찰국 신설 때문에 좀 저 지랄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진압은 됐습니다만은 그 갑자기 군이 왜 나와 여기서?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받을 수 있다. 두 단체가 그를 향한 도전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국가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어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 이거 보세요.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5년 전 박근혜 탄핵. 윤 대통령의 잘못에 대항의하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진보 대통령이 한국의 백악관을 점거하게 될 거다. 진보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 안보 조건을 협상하려 될 것이지만 역사적 적대감 때문에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데는 주저할 것이라고 했다. 이건 이재명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울러 군이 아니 근데 웃기는 게 보세요. 군이 반란에 성공할 경우 관직에 있는 모든 검사가 군인으로 개최되는 군사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앞뒤가 안 맞잖아. 군사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진보 대통령이 들어간다며 그러고 또 갑자기 군사 쿠데타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환경 자체가 아예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개소리를 쳐 씨부리잖아. 이건 왜 이러겠어요? 이게 과연 미국을 보고 한 거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외신입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빨갱이 언론들이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게 봐 미국에서 이러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 효과를 노리고 한 거 아니야. 아니 딱 봐도 그 느낌이 안 드나? 이 맥락을 보면 이 사용한 단어라든가 계속 읽어보면 새 군사정권의 안보 이익은 미국의 이익과 겹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걸 참.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블룸버그 통신, 이거는 어느 정도 블룸버그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객관적으로 분석했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2달 새 급락했다며 그가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역대 최저 지지율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관들과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잖아요.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 이 밖에도 정부 인사 문제, 노동계 파업, 여야 갈등,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격정지 상태, 권성동 당대표 권한 대행과의 문자 메시지 파동 등을 얘기하면 윤 대통령 험난한 정치적 미루를 맞이하고 있다. 이게 그나마 얘들이 외국에서 바라보는 그나마 좀 이 중립적인 객관적인 딱 입장이 맞잖아요. 이 정도가. 통신은 미 민간 연구 개발기관 랜드 코퍼레이션 정책 전문가 수 김을 인용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 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윤 정부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가 해온 진전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거는 이쪽에서 나름대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게 맞아요. 딱 내용이 딱 보면. 그런데 아까 보세요. 이거는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빨갱이 언론들하고 빨갱이들이 정확하게 주장하는 프레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한 거냐. 이게 과연 미국의 미국인의 시각에서 본 이 기사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남용, 전문성 영양석이 없는 음주 의혹. 아니, 그냥 이것만 봐도 딱 이거 빨갱이 새끼 끄나풀이구나 이 느낌이 안 오나? 그 정도서 판단도 안 되나, 씨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래 거리로 나와서 이제 저 박근혜 탄핵 때 연상시키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뭐 갑자기 군사 쿠데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걸 넣은 이유를 제가 분석하기에는 앞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개돼지 버리지만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이거 저기 지금 이얘 미국이라는 언론에 미국의 어떤 언론에서 말한 게 지금 빨갱이들 논리하고 너무 100%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걸 저는 끼워 넣었다 생각하거든요. 봐라,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일단 좀 위험하다고 얘기했다. 여기서 드는 의심을 갖다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말미에다가 조금은 중립적으로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본 블룸버그 통신의 이 기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지. 코리아 와치가 뭐 어떤 데인지.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기사를 들고 와가지고 아니 그래 제가 참 진짜 기가 막힌 게 유튜브에서 이걸로 하는 거는 막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보세요. MBN 진짜 빨갱이 방송 맞잖아. 이 사장이 그 전라도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미 언론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침됐다. 지지율 20%대 추락 주목. 검찰 정부 지적 국정수행 능력 엄연표에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의 비상계획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80일 만에 20%대로 떨어진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국에 침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 관련 소식을 모아놓은 코리아 와치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기 없는 한국의 대통령을 자신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24일 작성됐지만 29일 최근 윤 대통령 지지도 발표 이후 전면 배치됐습니다. 이 보시면 캡처한 건데 이제 이 바이든 사진하고 이게 아마 그 5월달 그 사진이겠죠.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제목 이렇게만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의문 드렸던 게 혹시나 그 기사를 누가 적었나 그거 안 나오나 해가 기사 이름이 그 기자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더 의심을 했죠. 매체는 취임 2달 만에 윤 대통령처럼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은 이전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노컷 뉴스 보세요. 전부 빨갱이 언론이잖아. 미 언론 윤 지지율 추락 분석 미국에 짐됐다. 내셔널 인터레스트 코리아 와치 헤드라인 인기 없는 한 대통령의 미국 경각심 가져야. 블룸버그도 윤 지지율 회복 의구심 크죠. 미국과 관계 회복 진전 훼손할 수 있어. 보세요. 전부 맥락이 똑같잖아. 이거 듣고 밑에 블룸버그 상당히 좀 그나마 좀 객관적인 어떤 기사를 배치해가지고 앞에 의심을 희석시키고. 여기도 보세요. 딱 이것만 올려놨잖아요. 분명히 바이 땡땡땡 있어야 되잖아. 이름 누구에 의해서 이 기사가 작성됐는지. 그럼 뉴스원 역시 이것도 뭐 그래 빨갱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기사가 요거예요. 요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기사를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 들어갔죠. 그러니까 딱 비밀이 밝혀지죠. 여기 보시면 National Interest. 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까? 보시면 보세요. 나오잖아요. 바이 성환 최성환. 그래서 이제 요 최성환이를 클릭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력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최성환 teach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Korean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에 있는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하고 한국 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Retired Army Officer. He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몇 가지 책 적었다. 뭐 including emerging 뭐 service security challenges 뭐 해가지고 하여튼 책 몇 개 적고 시카고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하고 뭐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또 이에 관련된 뭐가 없나 싶어서 또 검색을 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2월 달에 또 놓고시죠. 외신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 푸틴, 윤석열 어떤 관계길래 이 기자도 똑같은 새끼예요. 더 힐 기고문 한반도 정쟁 가능성 4대 요인 짚어. 우크라 사태, 바이든 무능, 북한 무장력, 윤석열 변수.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정세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7시간의 시차가 있는 아시아의 두 지역이 안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한 글이 9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실렸다. 일리노이대 최성환 교수가 기고한 글의 제목은 전쟁의 가능성이 한반도 위에 들이우다로 되어 있다. 최 교수는 4개의 기상전선이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경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4개의 전선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 확장에 대한 공세와 위대한 러시아의 야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한된 군사 자산을 동유럽에 재배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산의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바이든 정부의 무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대화를 절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대북 제재를 감독한 경력의 필립 골드버그를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한 것은 북한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소통하려 아무리 애를 써도 북한은 경제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없이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강압적 대외 경제정책을 우려하는 것처럼 김정은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똑같이 우려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무장력이다. 김정은 집권 10년 만에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신속한 개발로 국방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미국과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아예 그냥 돈을 갖다 바쳤죠. 김정은은 핵무기를 국가안보의 중심으로 본다. 그에게 핵포기 압박은 막다른 골목이다. 그는 핵을 포기해서 죽음을 맞이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알고 있다. 또 핵을 포기하고 안보 위험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도 알고 있다. 김정은은 눈에는 눈으로 결연한 적이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살아남기보다는 눈에는 눈 정책을 관철할 경우 초래될 명예로운 죽음을 자신의 정권을 위해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이 얼마나 그냥 빨갱이새끼. 한국 국내 정치다. 한국 정치가 북한의 정치에 소금을 뿌리게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만약 대선에서 승리하면 매파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다. 윤 후보는 27년간 검사로만 활동해 모든 것을 흑백의 관점으로 본다. 북한과의 대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열려있다고 했지만 일본 안보 이슈에 관한 한 강경한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북한을 선제 타격했다고까지 한 바 있다. 최 교수는 그를 말미에서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 시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내게 될지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남북한 합해 미국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 적었던 거 새끼예요. 이걸
그때 저 토론회에서 이재명이가 언급을 했어요. 이재명이가 이때 그러니까 지금 같이 미국에서 지금 이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근데 그 우려의 진원지가 어디냐? 빨갱이 교수 있지. 빨갱이 교수. 미국에서 아무런 그 인지도도 없는 그냥 빨갱이 교수가 그냥 철씨 부린 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선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똑같잖아. 5개월이 지난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이때 이재명이가 언급했던 그 외신 인용했던 외신을 최승환이 이 빨갱이가 미국의 입장인 양 그냥 개소리쳐 씨부리 놓은 거 그걸 미국의 입장인 양 인용을 해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똑같잖아. 이 새끼가 그냥 개소리쳐 씨부린 걸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어떤 좀 이 대다수의 입장이 그런 양 해가지고 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여기에 또 부안해동 해가지고 소위 보수라고 하는 그런 쓰레기 새끼들이 봐라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 토끼형 지금 위험하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보셨듯이 이게 메커니즘이 딱 이렇게 되잖아요. 이전부터 이랬던 거죠.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만 이제 막 이걸 하면은 좀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먹어주니까 얘들이 지금 쓰는 방법이 이제 외국에서 활동하는 소위 지식인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뭐 어떤 학교의 교수 그러니까 빨갱이 교수를 섭외해가지고 얘 보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인터넷 신문이에요. 인터넷 그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게 하고 그 기고한 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인 양 과대 포장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외신 미국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 우리나라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나라 빨갱이 언론이 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인 양.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빨갱이들의 공식 입장이지. 빨갱이들의 공식 입장. 전 세계 저 널려 있는 빨갱이들. 그 이거를 아니 그래 빨갱이가 또 유튜브가 가져와서 막 씹어대는 것까지는 그까지 얘기를 해.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노컷, MBN. 그게서 그 진짜 빨갱이라는 거 딱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김인성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던 거죠.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서 떳떳하게 대치 못하는 주제에 감히 누굴 비판하냐 했더니 이것도 한동안 자기가 블라인드를 못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고 아마 한두 시간쯤 있다가 누가 좋아요를 표시했어.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는 상태죠. 근데 이 글에 가서 보면 자기한테 뭐 좀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이나 뭐 이런 거에는 자기가 또 답글을 달아놨어요. 근데 내 거는 왜 답글을 안 달고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럴까요? 이 씨발놈. 이거는 뭐 29일로 돼 있노.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메커니즘이 처음에 이 빨갱이들이 국내에서 선전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막 선전선동하고 나서 미국이 이제 있으니까 미국에 빨갱이들 많잖아요. 미국에 있는 빨갱이 뭐 학자쯤 되겠죠. 학자를 시켜가지고 이대로 기고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죠. 그러면 얘가 미국의 거접한 인터넷 언론에다가 기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빨갱이들이 이걸 미국의 공식 입장인 양 갖고 와서 다시 확대 재생산시켜가지고 선전선동을 하죠. 근데 이게 먹힌다니까. 이 버러지 새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황장순이 뭐 이런 것들이 이거 올려놓고 봐라 토끼 형 좋댔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메커니즘, 정확한 왜곡 조작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국내에서만은 파괴력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의 이 선전선동을 그대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자기 편 빨갱이 교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네가 뭐 적당한 데다 한 군데다가 기고를 하나 해라. 그러면 기고를 하면 다시 빨갱이들이 받아와 봐라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정확하게 이 메커니즘이잖아요.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메커니즘을. 이거는 미국의 입장도 아니고 그냥 빨갱이들의 입장이야. 빨갱이들의 입장. 빨갱이들이 자기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카 돌려막기처럼 아까 그 이재명이 그러니까 딱 하는 행실이 정확하게 똑같잖아. 법인카드 돌려막기 이거 돌려막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또 물려가지고 부안해동하는 것들은 또 뭐야? 제가 그러잖아요. 이 족속들은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 진짜 이재명이가 돼가지고 지역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지지율은 70% 80% 굳건하게 아마 지킬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해요.
개돼지가 되기 버러지가 되기 싫으면 떼어놔야 돼요.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듣고 기분이 안 나빠야 돼요. 지금 본인이 어떤 진영에 서 있건 간에 만약에 상식이 있고 지능이 있고 논리가 있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조금의 바탕이라도 있다면 제가 이렇게 욕을 하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면 안 된다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개돼지 버러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래 만약에 진짜 제 채널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 되지. 근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고. 아무튼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